내장 지방이 적을수록 많이 분비되는데 아디포넥틴의 수치가 높을수록 지방 수치는 더 낮아진다. 반대로 내장 지방이 많아져 아디포넥틴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복부 비만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아디포넥틴은 당과 지질 대사를 조절을 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는 호르몬입니다. 또 혈관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항염증 작용, 항죽상 동맥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아디포넥틴은 제2형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만 환자라든지 제2형 당뇨병 환자라든지 대사증후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혈중의 아디포넥틴 농도가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체육관. 이광순 씨는 일주일에 5번 이곳에 나와 하루 2시간씩 운동을 한다. 5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탄탄한 몸매와 근력을 자랑하는 이광순 씨. 6년 전만 해도 82kg의 비만 체형이었던 이광순 씨는 운동과 식습관을 개선해 건강하게 살을 빼는 데 성공했다. 이광순 씨의 첫 번째 다이어트 원칙은 그저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루 3끼 식사를 거르지 않았고 고지방식이었던 식단도 야채와 고단백 음식으로 바꿨다. 살 뺀다고 지금 다니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운동을 즐기고 이제 몸을 이제 만들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적 그렇게 운동을 하고 이제 음식을 그렇게 하니까 몸이 자연적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감량한 체중을 6년 동안 유지해온 이광순 씨. 50대 중반을 넘겼지만 아직 폐경이 오지 않은 것도 달라진 생활 습관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 6년간의 노력이 이광순 씨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사를 받아봤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우선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나 체 구성 성분이나 이런 것들 딱 한눈으로 딱 봤을 때 비슷한 연령대에서 뵙는 분들에 비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말입니다. 이광순 씨의 복부 CT 사진.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살의 흔적이 전혀 없다. 체중과 근육량, 체지방량 측정에서도 표준치를 훨씬 웃도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영양평가와 신체 균형 등 다른 검사에서도 모두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아 완벽한 건강 상태를 보였다. 이분은 근육량도 충분하시고 그 복부 비만도 전혀 없으신 그런 상태를 보이셨고요. 그 외에 이제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볼 때 중령에서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당뇨, 고지혈증 이런 소견들도 전혀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혈액 검사들을 통해서도 어떤 이상을 특별히 찾아낼 수 없는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쉴 때에도 이광순 씨는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움직인다. 꾸준한 운동이야말로 체중 감량과 건강의 비결이라는 그녀. 그렇다면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호흡이나 장기의 운동 등 최소한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몸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의 60에서 75%가 이 기초 대사량으로 쓰인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초 대사량은 근육의 양에 비례한다. 그런데 무리한 다이어트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에서 단백질을 뽑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점점 줄어든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되고 에너지 소비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된다. 살이 쪘으니까 안 먹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몸에 깨진 조절 기능이 더 망가지겠죠. 이렇게 되면 그
당장에는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일지는 몰라도 그 망가진 조절 기능으로 인해서 결국은 체중이 처음 상태보다 더 늘어나는 요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공원. 식이요법 실험에 참여했던 남인선 씨를 다시 만났다. 2주간의 실험에 참여한 뒤로 민선 씨에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잠깐 걷는 것도 힘들어했던 그녀가 이렇게 매일 한두 시간씩 운동을 하게 된 것도 달라진 모습 중 하나다. 밥보다는 피자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더 좋아했던 식습관도 변했다. 식사는 반드시 정해진 양만큼만 먹는다. 과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식사 일지를 쓰고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민선 씨는 몸과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았다.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어떤 게 느끼냐면은 잠자리에도 빨리 듣고 아침에도 빨리 일어나고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어나는 체중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았던 민선 씨. 그동안 자신의 몸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에 식습관 등 모든 것을 스스로 바꿔나가고 있다. 음식과의 전쟁, 그다음에 몸과의 전쟁, 그다음에 모든 게 다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몸한테 항상 너 고생하는데 조금만 더 고생해서 이쁜 모습으로 좀 바뀌어서 나중에를 생각하자. 민선 씨는 최근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다. 왕복 1시간 반 거리의 마을 뒷산을 매일 오른다. 절망과 고통만 안겨주었던 다이어트. 민선 씨는 10여 년 만에 희망의 증거를 보았다. 몸의 균형을 되찾고 건강하게 삶을 되찾을 그날까지 그녀의 유쾌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4가지 수칙만 지켜도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루 3끼 식사를 꼬박꼬박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는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식사를 하면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7시간 수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비만율이 약 1.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수칙은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가 잘 되는,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기초 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근육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트푸드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은 비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우리 몸의 전쟁, 꾸준한 노력과 관리만이 정답일 텐데요. 간단한 것이지만 이 4가지 수칙만 지킬 수 있다면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